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전세 사기 그리고 깡통 전세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진 것보다 앞으로 터질 게 더 많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어떤 포장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 사기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무자본 갭투기가 건물, 상가 등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오피스텔과 빌라로 번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여기에 일부 감정평가사 그리고 제2금융권 직원 또 공인중개사 등이 합세하면서 돈을 벌던 구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폭등이 이게 막 이어지면서 오피스텔, 빌라로 급격하게 옮겨 붙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포장지는 또 그대로 따라옵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을 사기꾼들이 그대로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좋은 먹잇감으로 여겼을 거고 상대적으로 기존에 하던 건물이나 상가보다 수요층이 더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오히려 적었습니다. 이게 지금 빵빵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게 일반인들 사이에도 많이 전염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게 따라 합니다. 기존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집주인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역전세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부동산에 있다 보면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 때 전세를 같이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 집이 안 팔리니까 전세도 동시에 놓는 겁니다. 동시진행. 3억의 집이 있다면 전세를 3억 전후반으로 내놓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집이 3억에는 절대 안 팔려도 3억짜리 전세로는 금방 또 잘 나갑니다. 그냥 이게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고 제가 이 채널에 초창기에 몇 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사기가 크고 작은 게 많으니까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올린 영상들입니다. 전세 잘 구하는 방법, 아니면 신축 빌라 사면 안 되는 이유, 깡통 전세, 요 동네가 많으니까 요런 거 조심해야 한다 등등등. 그때 조회수가 200회, 300회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저도 그 부분을 다루는 걸 좀 포기했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보통은 다방이나 직방 이런 어플도 많이 보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전세만 추려서 봅니다. 전세만 이렇게 솔팅해서 정렬하고 그것만 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집이 전세 3억으로 나온 것 요것만 내 눈에 보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솔팅 능력이 업무 효율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MZ세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매 시세는 처음부터 분류해서 안 봅니다. 매매도 같이 보면 이게 같은 집이 매매로도 3억에 나온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 집을 계약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집주인분들은 매도를 할 때 전세 시세까지 같이 봅니다. 본인 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비슷한 매물의 전세가까지도 같이 보면서 갭으로 매매할지 아니면 실거주로 매매할지 어떤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넓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매매 시세까지 다 알려줘야 합니다. 이걸 알려줘도 그냥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아무래도 딱 하나겠죠. 당신이 지금 3억의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집이 사실은 매매 시세가 3억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계약을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안 하거나 두리뭉실 지나가는 말로 이게 들릴 듯 말 듯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게 은근슬쩍 스리슬쩍 넘어갑니다. 지금은 부동산 컨설팅을 끼고 하는 어떤 조직적인 전세 사기하고 깡통 전세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몇 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람들도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유자금으로 그럴 텐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사람도 그런데 많습니다.
2018년 이후에 이렇게 진행한 다주택자들은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신축 빌라를 무자본 갭 투자한 사람들 중에 돈이 없는데 이걸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등기부 등본 발급해보면 집주인 주소 나옵니다. 그 집주인이 사는 주소만 대충 확인해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처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주변 공인중개사들한테 욕 엄청 얻어 먹었습니다. 3억의 매매로 나온 집을 전세 3억으로 맞추면 이거 깡통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가 진짜 욕 엄청 먹었고, 전세 보러 온 사람들한테 매매 시세는 또 요게 요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해 준 거 나중에 들켰다가 욕을 또 한 바가지 얻어 먹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우리 부비님은 정말 부동산하고 안 어울려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부동산 하기는 좀 아깝네. 가진 능력도 되게 많은데. 요런 소리입니다. 웃으면서 저한테 말하지만 그게 칭찬이 아닌 비아냥이라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 배우려고 웃으면서 또 꾹꾹 참았습니다. 그따위로 해서 이 바닥에서 돈 벌어먹고 살겠냐? 야, 다 때려쳐. 이 이야기를 상당히 고상하게 저한테 한 겁니다. 그 뒤로 저는 빌라 같은 거 안 하고 오피스텔도 안 하고 아파트에만 집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로웠고, 동네 아파트만 이렇게 중개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넓은 지역을 커버하면 이거 또 다른 시장이 창출될 수 있겠구나 해서 도전했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자랑한 게 돼서 재수없게 들리시겠지만 그만큼 이 바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깨끗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부동산이 내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면 절대 믿지 말자. 여기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부동산 컨설팅이 지금처럼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했을 겁니다. 1억으로 100억 벌기라는 책도 냈을 거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50억대 자산가가 된 비결 등등등.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이 진출했을 거고 계속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 후에는 그럼 또 어떻게 됐을까? 지속적으로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전국에 유포시켰을 겁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하는 일이 계속 이어가지고 돈도 계속 벌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부동산이 하락하면 나름대로 또 이 사람들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계속 부동산이 폭증했기 때문에 뛰어들기 겁나셨죠? 지금같이 조정장이 여러분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도 저처럼 1억으로 100억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또 속을 겁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동네 복덕방 아저씨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하게 돈 버는 게 싫어서 구독자님들만큼은 당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의 한 종류인 상가들도 초토화가 됐습니다. 공실 문제 이거 하루 이틀 아니고, 미분양 문제도 이거 하루 이틀 문제 아닙니다.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또 언젠가는 새로운 가게가 비어있던 공실에 입점을 하고 잘 돌아갔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또 한번 소설 써보겠습니다. 상가, 악성, 미분양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총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컨설팅이 등장합니다. 땡처리로 80억에 이걸 가져옵니다.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퍼온다, 떠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걸 어떻게 떠올까? 여기도 이 바닥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업감정이 등장합니다. 일부 부도덕한 감정평가사하고 제2금융권이 여기에 또 가세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는 100억을 150억으로 업감정하고, 제2금융권은 다 알지만 100억을 대출해 줍니다. 그럼 이걸 80억에 사고 20억이 남습니다. 이 20억에는 100억에 대한 몇 달치 이자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출이자는 당분간 걱정 안 하고 돈 좀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임대를 맞춥니다.
당연히 임대료가 비싸니까 여기가 그동안 공실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6개월 월세 지원 이런 걸 시행합니다. 이러면 임대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6개월은 렌트프리로 있다가 6개월 후부터 임대료를 내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상가 수익률을 계산해서 이걸 다시 쪼개서 파는 겁니다. 이 상가의 임대가 2년 맞춰져 있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군가는 이걸 또 비싸게 삽니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다면 이게 연결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또 이거하고 또 상관없이 상권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임대에 맞춰진 상가를 나중에 산 사람들은 세를 못 맞추고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컨설팅은 200억에 팔아먹고 돈잔치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먹잇감을 찾습니다. 이 방식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 존재하던 방식이고 지금의 부동산 전세 사기는 그냥 이것의 변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는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유튜브에 변종된 수법으로 계속 나타날 겁니다. 예전에는 유튜브가 없었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피해자인지 투자자인지 모를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인지 사기인지 아무튼 그거 하는 게 더 쉬워진 아주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서초역, 교대역, 신사역, 광화문, 을지로 사가 등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노란 서류 봉투 들고 다니는 중년 아저씨들 많이 있습니다. 그 노란 봉투 안에는 100억, 200억, 1000억 정말 다양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팔리면 나한테 20억 떨어지는데 내가 너한테 한 5억 떼줄게. 한 100만 원만 빨리 입금시켜줘봐. 이런 멘트 잘 쓰는 이런 사람은 그냥 믿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영상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저의 징크스가 이번에도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